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티어 리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이번 시즌 돌아보면서 선수 한 명 한 명 티어를 매겨보겠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저 음바페 맘이고 비니시우스 좋아했는데 이번 시즌 꼬라지 보고 비니시우스 까고 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티어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비니시우스 만분들은 미리 뒤로 가기 누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S는 없습니다. S가 있었으면 시즌 이렇게 꼬라박진 않았을 겁니다. 간단하게 A는 잘했음, B는 보통, C는 아쉬움, D는 못했음, F는 꺼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A+입니다. 언제나 고장난 수비진 가운데에서 신이라는 칭호를 붙일 만큼 미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라리가 32경기에 출전해서 무실점 경기가 13경기인데 이거 수비진들 뺨알이 후려 갈겨야 합니다. 각자 출전 수당 모아서 쿠르투아 무실점 수당 없앤 거 메꿔줘야 합니다. 쿠르투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고의 골키퍼고 지금 전세기로 따져도 탑5 안에 무조건 드는 골키퍼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확실히 꺾인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전이 말도 안 되는 미친놈이었기에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미친놈 소리 나오게 잘합니다. S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시즌이 망했는데 S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억가라고 보면 억가인데 부상 기간 중 가장 중요한 바이언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로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입니다. 리버풀만 만나면 빨딱 서는 쿠르투아입니다. 패배했지만 쿠르투아가 없었으면 0대1이 아니라 참패였을 겁니다. C입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쿠르투아 부상 구간에 레알 마드리드 골문을 지켰습니다. 이 구간 동안 실점한 것에 대해서 루닌 탓으로 모두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겁니다. 비교 대상이 쿠르투아인 점도 루닌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비교 대상이 쿠르투아인데. 루닌에게 인상 깊었던 경기는 비겼지만 베티스전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D입니다. 못했습니다. 이제 떠나기 때문에 나쁜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냉정하게 이번 시즌 카르바알은 못했습니다. 거기에 라커룸 분탕충에 가뜩이나 힘든 구간 아르벨로아랑 불안하고 트렌트 조롱한 것까지 하면 F를 줘도 할 말이 없지만 구단 레전드에 떠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D를 줬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잘한 경기가 딱히 없어서 고별전이었던 아틀레틱 클루브전 어시스트 장면 때문에 기억에 남고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전 트렌트 부상으로 교체 출전했는데 박치기하고 퇴장당하는 장면이 정말 임팩트가 세서 기억에 남습니다. 3연패 멤버 중 마지막으로 떠나는 멤버로 카르바알과의 작별은 진정한 세대교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D 주겠습니다. 전반기 부상 안 당하고 용케 잘 견뎠습니다. 전반기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에 밀리탕이 한몫했습니다. 근데 전반기 16경기 나왔는데 후반기 5경기 나왔습니다. 이 미친 부상 머신 더 이상 참기 힘듭니다. 전반기만 보면 B+를 줄 수 있겠지만 후반기 이 미친 부상이 말도 안 됩니다. 부상이 평가 다 깎아먹습니다. F를 주고 꺼지라고 하고 싶은데 전반기 그래도 잘했으니 D입니다. C도 고민했는데 진짜 부상이 너무 말도 안 됩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전반기에서 뽑아야 하는데 미친 중거리를 꽂았던 에스파뇰전을 뽑겠습니다. 밀리탕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D를 줬다고 꺼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맨날 말하지만 이거 누가 삽니까? 안고 죽어야 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알라바처럼 아름다운 이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 이놈이 언제 16경기나 나왔나 싶으실 겁니다. 교체로 깔짝댄 경기 말고 정확히 6경기 선발이었습니다. F 주는 게 맞는데 어차피 떠나는 선수고 고별식도 나름 감동적으로 진행했으니 평가 불가로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냥 고별식 했던 38라운드 아틀레틱 클루브전 하겠습니다. C입니다. 클럽 월드컵은 트렌트에게 가혹한 무대이긴 했습니다. 적응 기간도 없이 뛰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시즌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뛰다가 폼 좀 올렸더니 부상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폼 좀 올리나 했더니 또 부상당했습니다. 부상 이후 폼 다시 올려야 하는데 감독이 없어졌습니다. 다사다난한 상황에서 적응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보여준 롱킥 퀄리티나 번뜩일 때가 있었고 후반기에는 수비적으로 발전했다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그래도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르바알도 떠나고 트렌트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도 못 들었는데 월드컵 기간 무리뉴와 함께 무리뉴의 전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트렌트를 까려는 건 아닌데 리가 27라운드 셀타비고 원정에서 스베드베리한테 개 털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수비 괜찮아졌다고 말했는데 수비적으로 최악이었던 경기를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 트렌트 생각보다 수비 괜찮아졌습니다.
D입니다. 전반기 리디거 부상, 후반기 밀리탕 부상으로 생각보다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알론소가 3백 변형을 가져가려고 오른쪽 수비수로도 나온 경기가 있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C 줄 수 있겠지만 마지막 아르벨로아 상대로 개긴 것과 엘클라시코 최악의 모습이었던 기억이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좋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다음 시즌 등번호 4번으로 뛰고 싶다고 하던데 등번호 4번은 새로 들어오는 센터백을 위한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리가 18라운드 베티스전을 뽑겠습니다. 5대1로 이긴 경기인데 라센시오도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을 넣고 제 쇼츠에도 있는데 엘리아스라는 소녀와 감동적인 서사가 있었기에 베티스전을 뽑았습니다. C+입니다. 전반기만 봤을 때 누가 카레라스를 C라고 생각했을까요? 전반기 매운맛 카레에서 후반기 똥맛 카레로 떡락했습니다. 후반기 전체가 똥맛 카레였다기보다는 2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시점부터 똥카레로 변했습니다. 리디거에게 뺨 따고 맞은 시점과 맞물리긴 합니다. 이 친구도 사생활 문제나 태도 문제가 지적되는데 참 전반기만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전반기에 보여줬던 산소 탱크 같은 모습과 탱크 엔진 같은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무리뉴와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기에 기대해봅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리가 11라운드 발렌시아전 원더골이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쩔었던 골이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카레라스는 매운맛 카레였기에 좌풀백 고민은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프란가르시아의 기대치를 생각하면 C를 줄만 하지만 D입니다. 직선적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프란가르시아를 알론소 감독이 나름 나쁘지 않게 활용하기도 했고 나오면 열심히 뛰고 상당히 헌신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C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순수 실력 문제입니다. 기대치를 생각하면 C 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D입니다. 떠날 확률이 높은데 악감정은 없고 어딜 가든 잘하길 바랍니다. 본머스에서 관심 가졌었는데 잘 쓰면 괜찮은 선수고 상위권 팀에서는 안 어울리지 중위권 팀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이 친구가 그나마 고점을 보였던 게 클럽 월드컵인데 그 경기보다 리가 15라운드 63분의 옐로카드 받고 1분 만에 옐로카드 한 장 더 받아서 전설의 2분 만에 옐로카드 2장을 수집해 퇴장당한 경기를 뽑겠습니다. 충격적이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B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전반기 부상이 있었지만 이것도 23-24 시즌, 24-25 시즌 미친듯이 갈렸고 부상 터질만 했습니다. 카레라스 싸다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깎을 수도 있지만 이번 시즌 리디거가 버텨주지 못했으면 진짜 끔찍했습니다. 재계약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디거 재계약하기엔 너무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 만큼 갈렸고 다음 시즌 밀리탕처럼 누워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에 불안합니다. 리디거의 기억 남는 경기는 벤피카와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뽑겠습니다. 경기 안에서는 언제나 평균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경기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떠오른 게 벤피카와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귤러의 100번째 경기이자 귤러의 생일이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귤러가 축하받는데 뜬금없이 리디거가 같이 사진 찍고 있길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피카와 플레이오프 2차전을 뽑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F입니다.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25년에 올림피아코스전 깔짝 나오고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리가 18라운드 베티스전 1분 뛰고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기사가 축구하는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제발 그 기적을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상은 안타깝지만 맨디는 이제 밀리탕 그 이상입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 없습니다. 굳이 뽑자면 가장 최근이었던 리가 34라운드 에스파뇰전을 뽑겠습니다. 부상으로 14분 뛰었는데 이전 경기인 베티스전 풀타임에 에스파뇰전 14분까지 104분 뛰었습니다. 맨디가 이번 시즌 가장 오래 버틴 시간입니다. 기억에 남네요. 넘어가겠습니다. B입니다. 디나이서는 적응 기간도 없이 클럽 월드컵부터 좋았습니다. 근데 오심이었던 소시지는 퇴장 이후 한 경기 쉬더니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키가 크기에 공중볼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공중볼 경합에서 좋지도 않고 빠른 편이 아니기에 수비 범위가 넓지도 않습니다. 손을 과도하게 쓰는 버릇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후반기 반등에 성공했고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준 과감한 전진, 패스 시도도 돌아온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기만 보면 C를 줄 수 있지만 후반기 어쨌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과 팀의 미래로 보일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줬기에 B를 줬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이것도 이상한 게 기억 속에 소시지전 그 퇴장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퇴장에 대해서 라리가 심판협회도 오심이라고 인정했는데 징계는 안 풀어줬습니다. 이런 게 어이없어서 그런가 하이선 생각하면 소시지전 퇴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시즌은 더 발전한 모습과 좋은 모습으로 제 기억에 실력으로 각인될 만한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B 주겠습니다. 좋아하는 선수고 클럽 월드컵 끝나고 어깨 수술 이후 돌아와 미드필더로서 밑에서 미친듯이 수비해주고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비록 벨링엄이 반 알론소파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설령 벨링엄이 반 알론소파였어도 경기장에서만큼은 절대 티나지 않았습니다.
A를 줄 수도 있겠지만 벨링엄이 잘했다고 말하기엔 힘든 시즌입니다. 알론소가 잘 못 썼다고 하는데 언제나 말하지만 보여준 고점이 너무 높고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있는 상황에서 미드필더로서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같다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벨링엄이 고점을 보여줬던 2023-24 시즌에도 후반기에는 비니시우스를 받쳐주면서 미드필더로서 활약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길러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벨링엄 활동 범위를 좁힌 건 알론소가 벨링엄을 잘 못 쓴 부분입니다. 분명 공격력은 거세당하긴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 걸 어쩌겠습니까? 그나마 벨링엄이 밑에 없으면 공이 전방으로 이어질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냥 아쉬웠습니다. 경기 조립, 볼 방출되는 미드필더 한 명만 있었어도 알론소 밑에서 달랐을 겁니다. 알론소가 슈틸러를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시즌 벨링엄이 누구보다 잘할 것이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고 레알 마드리드의 미래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1골 1도움을 기록한 2025-26 시즌 첫 번째 엘 클라시코로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상대로 유독 기억에 남는 경기를 펼치는 벨링엄입니다. 다음 시즌에도 엘 클라시코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F 주고 싶지만 D- 주겠습니다. 시즌 전체로 평가했을 때 바이언전 퇴장 임팩트랑 설렁설렁한 모습으로 수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걸로 욕을 때려 먹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초반에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알론소가 시즌 첫 엘클라시코에서 우잉으로도 기용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알론소가 경기를 조립하는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 삼성과 앞선의 연결고리인 오른쪽에 플레이메이커형 윙어에 적합한 선수는 카마빈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버풀전에서 뽀록나고 망한 거 증명했지만 말이죠. 아무튼 종합적으로 좋았던 시기나 분명 좋았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F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당연히 바이언과의 2차전을 말해야 합니다. 그 병신같은 퇴장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B 주고 싶은데 C+ 주겠습니다. 알론소가 진짜 못 쓴 선수는 발베르데라고 생각합니다. 발베르데를 진짜 똥바지로만 쓴 건 사실이고 알론소가 나가고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 자리에 두면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해트트릭 같은 미친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트렌트, 카르발 동시 부상 구간이나 트렌트가 부상당했는데 카르발이 퇴장당했을 때 우풀백 땜빵까지 뛰면서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발베르데도 벨링엄과 마찬가지로 반 알론소파였다고 하더라도 경기장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모든 걸 고려하더라도 발베르데에게는 아쉽습니다.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B에서 C로 내려온 감이 있습니다. 기대치를 생각 안 하고 싶지만 그만큼 아쉬움이 커서 C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베르데도 카르발 다음 2주장이었는데 추아멘이랑 맞짱 뜬 거나 라커룸에서 있었던 일 생각하면 C가 맞는 것 같습니다. C+인 이유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선수고 다음 시즌 잘하길 바래서 C+로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당연히 챔피언스 리그 16강 맨시티전입니다. 해트트릭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추아메니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A로 할지 B로 할지 말이죠. 저는 추아메니를 A-로 하겠습니다. 알론소 감독의 핵심 미드필더였습니다. 추아메니를 통해서 변형 백3를 가져가기도 했고 추아메니를 공격적으로도 활용했습니다. 추아메니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추아메니가 게임 체인저는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진 않지만 언제나 없으면 바로 티나는 게 추아메니였습니다. 든든하고 국밥 같은 존재입니다. 발베르데와 싸운 것도 보면 발베르데가 미친놈이었고 추아메니는 보면 볼수록 이놈이 주장감입니다. 무리뉴의 전사로 거듭나고 무리뉴와 함께 2026-27 시즌 레알 마드리드 위에 또다시 묵묵하고 든든하게 뛰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맨시티와의 2차전을 뽑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마지막 비니시우스 득점을 어시스트 했는데 크로스가 무슨 베컴이 차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B로 하겠습니다. 후반기 임팩트와 발전한 모습만 보면 A를 주고 싶지만 전반기 게르 같던 모습으로 피지컬도 약해서 버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개쩌는 테크니션도 아니라 좋은 테크닉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팀 판도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본인에 대한 의심을 모두 실력 하나로 입 닫게 했습니다. 진짜 인생 모른다고 전반기 매운맛 카레로 이름 날리던 카레라스가 후반기 똥카레 되고 귤러가 후반기에 이렇게 반등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귤러는 이번 시즌 만족스럽고 월드컵 갔다 와서 다음 시즌 무리뉴 아래에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바이언과의 2차전 멀티골이 가장 기억에 남지만 리가 28라운드 엘체전 초장거리골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당연히 F입니다. 퍼킹 스페니쉬의 전형입니다. 그 좋아하는 베티스 꼭 갔으면 좋겠고 베티스가 영입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든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약스가 관심 있었다고 했는데 아직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라는 인사보다는 얼른 꺼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유스에서 올라온 선수는 안 넣으려고 했는데 피타르치는 넣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피타르치는 평가 불가로 하겠습니다. C에 넣자니 기대치 생각해보면 아쉽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B에 넣기에는 C에 있는 선수들에게 가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상 깊었던 경기는 폭풍 이어시의 최종전인 아틀레틱 클루브전을 말할 수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뽑겠습니다. 이때의 주인공은 당연히 발베르데지만 피타르치는 미친 활동량으로 진짜 개처럼 뛴다는 게 뭔지 보여줬습니다. 수비적으로 엄청난 것은 아니었지만 활동량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에 지쳐서 역대급 실수했는데 쿠르투아가 막아주고 피타르치한테 괜찮다고 해주던 선수들의 모습도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이번 시즌 말아먹은 건 이 새끼가 지분 반은 차지합니다. 순수 실력에 꼬라박혔고 알론소랑 싸우면서 알론소 경질에 가장 큰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팬들이 알론소 자른 것에 대해서 야유하자 곧바로 즙자면서 무리한 재계약 조건으로 찡찡대고 씨바 아주 이 새끼 때문에 다나르도 레알 마드리드가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트러블 메이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끼가 카르발, 발베르데에 이어서 3주장인 것도 참 지랄입니다. 해준 거 많습니다. 암흑기를 황금기로 바꿔준 선수입니다. 실력?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번 시즌부터 턴오버 머신으로 연병하다가 이번 시즌 전반기 알론소 아래에서 잠깐 반짝했다가 불화 생기고 귀신같이 지난 시즌 턴오버 머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르벨로와 부임하고 몇 경기 잘해서 사람들이 빨아주니까 비니시우스 맘들 소환했는데 엘클라시코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조속히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티어리스트가 나가야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 실력으로만 보자면 B- 주겠습니다. 스찌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잘할 때 잘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시즌 첫 엘클라시코입니다. 교체당하면서 알론소랑 불화터지고 야말 도발 이슈 등 다양한 사건이 겹쳤지만 이때 실력만 보면 알론소가 비니시우스 교체한 게 이상한 거긴 했습니다. C 줘도 되지만 어쨌든 다음 시즌도 봐야 하고 잘하길 바라면서 B-로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선수들 중 한 명입니다. A 주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상 오진이 너무 컸고 알론소를 지지했던 선수인 만큼 알론소도 잘리고 아마 이번 시즌 개같았을 겁니다. 전반기에서 부상 전까지 기록만 보시면 진짜 미친놈입니다. 음바페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선수고 비니시우스가 저 꼬라지인 이상 음바페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음바페를 팔자는 뇌 빠진 소리는 말도 안 되고 당장 음바페 골기록 사라지면 다른 애들이 귀신같이 살아나서 음바페 득점수를 뽑아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진짜 뇌 빠진 소리입니다. 마지막 추태가 빡쳐서 A-로 할까 했지만 저 음바페 맘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누구보다 잘할 놈인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로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리가 31라운드 지로나전 뽑겠습니다. 골 장면이나 임팩트 있는 장면은 전반기에서 부상 기간 전까지 아무 경기나 틀면 웬만하면 지리는 장면 몇 개씩 뽑아냈습니다. 제가 지로나전을 뽑은 이유는 이때 백스핀 엘보 맞고 성나간 음바페 표정과 눈썹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날 정도로 맞았는데 노파울을 선언한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이것도 라리가가 오심 인정했습니다. 웬만하면 심판 판정으로 말을 꺼내진 않는데 이 경기는 진짜 연병이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D입니다. 호드리구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호드리구 2사 이후 시즌 후반기부터 닌자 모드였습니다. 그야말로 다크템플러입니다. 이번 시즌도 시작할 때 알론소의 선택을 못 받고 적은 기회 속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회가 주어졌던 몇 경기 속에서도 못했던 건 팩트고 알론소 경질이 임박했을 때 알론소 산소 호흡기로는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았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까지 당하며 안타깝게 시즌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잘하지도 못했고 부상도 있었고 사실 F조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그냥 호드리구는 비니시우스와 데뷔 효과 때문인가 그냥 정이 가고 해서 D입니다. 아쉽습니다. 분명 레알 마드리드에 필요한 옵션 같고 최상위권 상대로는 애매하더라도 분명 중하위권 상대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잘만 키우면 좋은 선수로 성장할 포텐도 분명 보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매각이 유력한데 어딜 가든 잘하길 바라고 돌아온다면 언제나 반기겠습니다. 아쉽다고 하지만 이번 시즌 평가했을 때 B를 받을 만한 실력과 성적을 보여줬다고 하기엔 애매해서 C로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해트트릭한 리가 18라운드 베티스전을 뽑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공격 포인트는 아쉽긴 하지만 언제나 열심히 뛰고 레알 마드리드에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B 주고 싶지만 어쨌든 전반기에 아쉬웠던 거 맞습니다. 알론소가 소극적으로 기용한 이유도 분명 있지만 전반기에 브라임 디아스 개인 폼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반등은 분명 사랑스럽지만 C+ 주겠습니다. 다음 시즌도 레알 마드리드의 슈퍼서브, 슈퍼크랙으로 활약해주길 바랍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패배했지만 이번 시즌 마지막 엘클라시코였던 리가 35라운드를 뽑겠습니다. 진짜 브라임만 눈에 들어오는 경기였습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F입니다. 알론소의 실수가 있다면 아르헨티나 에미넴을 오른쪽 윙어 자리에 주전으로 기용한 것입니다.
전술적으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윙자리에 풀맨 유형의 마스탄토우누를 쓰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순수하게 실력이 병신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에미넴이 하는 거 보고 가격 보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임대 예정인데 실력 올리고 금이환영하길 바라봅니다. 가격이 가격인 만큼 앵간히는 해줘야 합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리가 26라운드 헤타페전입니다. 심판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뜬금포로 퇴장받았습니다. 2경기 징계도 받았습니다. 알론소가 아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본인의 전술적 기조가 확실한 사람이고 선수 구성을 끼워 맞추려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마스탄토우노 사랑, 귓러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 나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앵간히 안되면 수정할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기대만큼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술가에 가까운 감독에게 팀의 체질을 개선하고 색을 입히는데 과도기였기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한 새끼가 연병 떨고 찡찡대는 바람에 알론소는 잘렸습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2025-26 시즌은 실패했습니다. 뒤에서 말할 아르벨로아가 28경기를 지휘하고 18승 2무 8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시즌 마지막 엘클라시코 전부터 알론소의 패배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럴 거면 왜 알론소를 잘랐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알론소 자른 건 아직도 구단 최악의 병크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아깝습니다. 티어리스트로 치자면 B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C- 주겠습니다. D를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정도 있고 그래서 C로 올리고 마이너스 붙이겠습니다. 아르벨로아의 역할이었다면 임시감독이었기에 알론소 대신 선택한 그 새끼를 살려야 했고 분위기 수습했어야 했습니다. 그 새끼 살린 건 어느 정도 있지만 감독 역량으로 살렸다고 보기엔 그냥 알론소 나가고 그 새끼가 날뛴 거지. 연속성 없이 몇 경기 잘하다가 꼬라박은 거 보면 아르벨로아가 살렸다고 말하기에도 힘듭니다. 그리고 분위기 수습은커녕 마지막에 극한으로 치달았던 거 보면 아르벨로아도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S입니다. 사우디리그 우승을 차지한 신두영입니다. 월드컵에서도 잘하길 바랍니다. 영장류 고트, 신두영, 시우영, 조뚜영, 캠핑두 이 외에도 수많은 별명을 가진 호날두를 응원합니다. 티어리스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즌 전체로 돌아보니 참 어지러운 시즌이었습니다. 티어리스트도 끝냈으니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연결되는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영상과 이적시장 정보 영상을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